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지난번 2만원 이하의 코스트코 와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코스트코 와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눈앞에 놓여져 있는 이 와인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인데요. 첫 번째는 스페인 리오아의 바롱드레이 그란 레제르바고요. 두 번째는 미국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의 더 헤스 컬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이고요. 세 번째는 다들 아시죠? 익숙한 레이블인데요. 역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로디 지역의 뿌띠뿌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르헨티나 와인이에요. 아르헨티나 우코밸리의 핑카 소피니아 신세시스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의 포스트마크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렇게 5가지 와인의 각각의 간략한 소개와 저의 테이스팅 노트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스페인 리오아 지역의 바롱드레이 그란 레제르바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스트코 가니 이 바롱드레이 와인이 2가지가 있었어요. 이 와인이랑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둘 중 어떤 것을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란 레제르바이기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스페인 와인 등급은 숙성 기간에 따라 와인의 등급이 나뉘어지는데요. 호벤, 크리안자, 레제르바, 그란 레제르바 이렇게 숙성 기간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의 숙성을 요하는 등급인 그란 레제르바라서 제가 이 와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그란 레제르바는 오크 숙성을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이상을 해야 되고 총 숙성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이 바롱드레이 그란 레제르바는 프렌치 오크 반, 아메리칸 오크 반 해서 총 2년간의 배럴 숙성을 마쳤고요. 그리고 병입을 해서 병 숙성을 3년 동안 한 와인입니다. 오랜 기간 숙성을 했기 때문에 맛도 그만큼 부드럽겠죠. 이 바롱드레이는 원래는 수도원이 있던 자리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1985년도부터 와인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약 500년 전부터 그 자리에서 수도승들이 포도나무를 재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와인은 그 밭에서 난 건 아니고 세니세로라는 지역의 밭에서 만든 템프라니오로 만든 와인입니다. 제가 앞서 코스트코에 2가지 와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와인 말고 다른 한 가지의 와인인 핑카 모나스테리오라는 와인이 바로 그 수도원이 있었던 자리에서 자라난 포도로 만든 와인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코스트코 가면은 꼭 사 마셔 봐야겠어요. 거의 템프라니오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이 바롱드레이 그란 레제르바의 색은 좀 붉은 색깔을 띄었어요. 숙성 기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그런 보랏빛보다는 붉은색, 가넷색 이런 색상을 띄었고요. 푸어링을 한 후 향을 맡았을 때 체리향, 오크향, 그리고 삼나무 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피어올랐어요. 산도도 매우 좋고 숙성 기간이 오래됐는데도 이 과실향이 굉장히 풍부하게 살아있었던 와인입니다. 그래서 마시기 전에 향을 맡는데 그 향에 벌써 취해서 계속 맡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와인이었어요. 입안에서도 베리향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니 정향 그리고 스파이스향 이런 것들이 많이 피어올랐던 와인이에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마셨던 와인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 더 헤스 컬렉션이라는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이고요. 이 더 헤스 컬렉션은 도널드 헤스라는 분이 창립을 하였는데요. 1970년도에 원래 유럽 분이셨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물을 판매를 하려고 했었대요. 뭐 에비앙 이런 좋은 유럽 물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물을 판매를 하려고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미국에서 이 와인의 맛, 이 와이너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와이너리는 5대째 가족 경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인데요. 나파밸리의 마운트 비더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마운트 비더 지역에 굉장히 오래된 와이너리 중 하나가 이 바로 헤스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이 와인은 마운트 비더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은 아니고요. 나파밸리의 북동쪽에 있는 알로미 밭에서 자란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이 와인에는 카베르네 소비뇽이 81%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프티시라 12%, 그리고 프티베르도, 말백, 메를로 이렇게 총 5가지 포도 품종이 블렌딩 되어 있는 와인입니다. 27%의 새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해서 18개월 동안 숙성한 와인이라고 해요. 이 와인 도수는 14.5%인데요.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러움을 느꼈어요. 알코올 도수도 높고 숙성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입안에서의 그 와인의 목 넘김과 그런 전반적인 와인의 맛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익지 않은 카베르네 소비뇽에서 나는 그런 피라진 향, 식물성 향들이 거의 나지 않았던 와인이에요. 타닌도 높고 산도도 높지만 그 타닌과 산도가 매우 부드러워서 다른 과실향들과 굉장히 조화가 잘 되었던 와인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리향도 많이 느껴졌고요. 그 다음 블랙베리 이런 과실향이 풍부했던 와인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마시면서 느꼈던 게 초콜릿향, 이런 모카향 굉장히 많이 피어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오크 숙성을 해서 오크향도 굉장히 은은하게 피어올랐던 와인이에요. 근데 뉴 오크, 그러니까 새 오크를 27%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크향이 많이 진하진 않고 굉장히 은은하게 피어올랐던 와인이에요. 그래서 자극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시기가 편했고 그다음 고기와도 굉장히 잘 어울렸던 와인입니다. 이 와인 역시도 상당히 만족을 하면서 마셨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코스트코를 가게 되면은 이 와이너리의 오리진인 마운트 비더에서 나온 카베르네 소비뇽을 구매해서 마셔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와이너리는 아트 갤러리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파밸리 와인 투어를 갈 때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와인 뿌티푸티 소개해 드릴게요. 이 와인은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아도 블로그라든지 다른 SNS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핫한 와인이죠. 그래서 저도 그 맛이 굉장히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와인은 마이클 데이비드 와이너리에서 만든 와인인데요. 이 마이클 데이비드는 두 분이 형제고 각각의 이름을 따서 마이클 데이비드 와이너리 이렇게 붙여졌다고 해요. 이 와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며 위치하고 있는 로디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인데요. 이 마이클과 데이비드는 그 로디 지역의 토박이라서 그 지역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와이너리 역시 6대째 가족 경영을 하면서 와인을 생산해내고 있는 와이너리입니다. 150년 전부터 이 로디 지역에서 농사를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그러니까 1900년대부터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인은 뿌티시라가 85% 그리고 뿌티베르도가 15%가 블렌딩 되어 있는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뿌티뿌티라고 지었고요. 이름 되게 귀엽죠. 뿌티뿌티, 외우기도 쉽고요. 그리고 라벨도 예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와인은 와인 평가단인 와인 엔투지애스트에서 이 2017년 빈티지가 9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비비노 평점은 3.9점이더라고요. 4.0을 넘진 않았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한 와인이니까, 그리고 라벨이 이쁘니까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와인입니다. 블랙 커런트 향, 블랙베리 향, 블랙 체리 향, 이런 향들, 이런 과실류의 향들이 굉장히 많이 났던 와인이에요. 그리고 약간의 민트 향, 이런 스파이스 향이 또 많이 났었던 와인이고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알코올이 좀 튀는 것 같아서 약간 쓴맛이 좀 받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쉬웠는데 그 외에는 만족하면서 마셨던 와인입니다. 사실 로디 지역이 예전에 제가 진판델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로디 지역이 대량의 저가 와인 생산지로 좀 이름이 알려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로디 지역 와인 하면은 좀 품질이 낮진 않을까, 맛이 없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 와인은 로디 지역의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잊게 해준 와인이었어요. 그만큼 고기와 함께 맛있게 먹었던 와인인데요. 굉장한 유명세와 그리고 그 유명세에 따른 저의 기대에는 살짝은 못 미쳤던 와인인 것 같아요. 그럼 네 번째 와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르헨티나 와인이에요. 아르헨티나 하면은 가장 유명한 포도 품종이 뭘까요? 말백이 있죠. 아르헨티나산 말백이 되게 유명한데 이 와인은 말백이 아니라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우코밸리에서 생산된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든 와인이고요. 와이너리는 핀카 소피니아라는 곳입니다. 이 핀카 소피니아는 1997년도에 로버트 루카라는 분이 창립을 했는데요. 이 로버트 루카의 따님 이름이 유지니아였고요. 파트너의 따님의 이름이 소피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두 딸의 이름을 합쳐서 소피니아, 이렇게 와이너리 이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딸들도 지금은 와이너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신테시스는 아르헨티나의 안데스 산맥의 4,000피트의 고도에 있는 밭에서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인데요. 4,000피트라면 굉장히 높은 곳이죠. 아르헨티나는 기후 때문에 좀 높은 곳에 포도밭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인 역시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새 프렌치 오크에 12개월 동안 숙성을 한 와인이라고 합니다. 이 신테시스에는 파프리카 향이 살짝 났어요. 그리고 오크 숙성을 한 바닐라, 초콜릿 이런 향도 굉장히 많이 피어올랐고요. 그렇지만 이 파프리카 향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트 향 이런 것도 많이 났던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제가 이런 피라진 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런 피라진 향이 살짝 나면 와인에서 조금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와인에서는 과실향도 나지만 이런 피라진 향이 조금 두드러진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의 후추향 같은 것도 났고요. 그리고 잔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향들이 좀 튀어도 마시기에는 부담 없는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산도도 높고 타닌도 높아서 1년, 2년 후에 조금 더 숙성을 한 후에 마시면 더 좋을 와인인 것 같아요. 보통 요즘엔 날씨가 선선해져서 실온에 레드 와인을 두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와인은 시음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16도라고 해요. 그래서 구매하셔서 드실 분들은 그 온도를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이제 마지막 와인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와인은 더콘의 포스트마크입니다. 이 와인 역시 카베르네 소비뇽인데요. 미국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이 더 헤스 컬렉션도 미국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와인의 지역이 좀 달라요. 이 헤스 컬렉션은 나파밸리의 북동쪽에 생산된 와인이고요. 이 와인은 나파밸리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카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해서 만든 와인인데요. 아틀라스 피크, 다이아몬드 마운틴, 그리고 마운트 비더, 스택스립 등 여러 곳에서 난 포도를 블렌딩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이 와인은 더콘 포트폴리오의 와인인데요. 오리 모양의 와인 아시죠? 오리 모양의 와인을 만든 더콘 비냐드 창시자가 다른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또 브랜드들을 만들면서 이제 더콘 포트폴리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 더콘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와이너리인 더콘 비냐드, 그리고 코스타 브라운, 그다음 디코이, 여러 개의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는 이 더콘 포트폴리오 중 가장 따끈한 신상이죠. 이 포스트마크. 이 포스트마크의 2018 빈티지는 가장 최초로 만든 와인입니다. 이 포스트마크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 하면은 엽서나 우편 보면은 이 우체국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 도장에 날짜가 적혀져 있고 또 어떤 우체국에서 보냈는지가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우체국에서 찍어주는 그런 포스트마크처럼 라벨에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편지를 받아볼 때의 그 기쁨 있잖아요. 그 기쁨을 이 와인을 오픈했을 때도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포스트마크라고 지었답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있는 포스트마크, 그 맛은 어땠을까요? 이 와인은 카베르네 소비뇽이 96%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메를로와 프티베르도가 블렌딩되어 있는 와인인데요. 100% 프렌치 오크, 그중 40%가 뉴 오크이고요. 거기서 12개월 동안 숙성한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처음 향을 맡았을 때 굉장히 피라진 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머리에는 그냥 풀향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코올의 그 쓴맛과 이런 풀향 등이 튀어서 조화롭지가 않았던 와인이었어요. 좀 자극적인 와인이었다고 할까요? 산도도 높고 타닌도 좀 거칠어서 적어도 1, 2년 정도 숙성을 한 후에 마시면 좋을 것 같은 와인이었습니다. 오픈을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피라진 향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 강했던 와인이었어요. 그 더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와인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총 5가지의 5만 원 이하의 코스트코 와인을 소개해드렸어요. 이 순서는 제가 좋아했던, 제가 만족했던 순서대로 사실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였어요. 이 두 와인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면서 마셨던 와인이고요. 이 두 와인은 조금은 좀 아쉬웠던 점이 많았던 와인이었습니다. 이 리오와 그란 레제르바는 이 가격에 굉장히 괜찮았던 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베르네 소비뇽은 이 두 와인을 보자면 둘 다 같은 나파밸리의 카베르네 소비뇽이라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나파밸리가 굉장히 크니까 그 나파밸리에서도 어떤 곳에서 자라난 포도로 만든 와인인지에 따라서 그 맛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말백 말고 아르헨티나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신세시스도 괜찮은 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알코올 맛을 즐기시는 분, 좀 강함이 필요하시다 하는 분, 그런 분들은 이 포스트마크도 지금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 와인은 한 1, 2년 더 후에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스트마크는 이번이 첫 출시라서 좀 이런 맛이 날 수도 있는데 차츰차츰 빈티지별로 더 맛있는 맛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띠뿌띠는 무난하게 즐겼던 와인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코스트코 와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일교차가 심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와인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와인 하세요.